서울 강남의 밤은 언제나 밝았다.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고급 빌딩들은 자정이 지나도 불을 끄지 않았고 거리에는 여전히 택시와 검은 세단들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오갔다. 그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숨긴 채 바쁘게 혹은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민주는 그날 밤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다. 미래교육그룹 이사회는 보통 새벽을 넘겨서야 끝났지만 갑작스럽게 한 안건이 연기되며 회의는 밤 10시 전에 마무리되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혼자 운전하겠다고 말했고 놀란 표정을 짓는 기사에게 피곤한 미소만 남긴 채 직접 차에 올랐다. 한강을 따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베토벤의 올광 소나타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구조조정안, 수백 명의 교직원과 행정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계획.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냉정한 숫자들이 오갔다. 그는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버뷰 팰리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시계는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 공간 중 하나였다. 50층 펜트하우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그러나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고류가 깔려 있었다. 민주는 현관 대신 주방과 바로 연결된 측면 출입문을 선택했다. 아내 윤지원과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다. 보안 카드를 태교하자 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스쳤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는 움직임. 바닥과 옷감이 스치는 소리, 억눌린 숨소리. 민준의 몸이 즉각 굳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침입자였다. 최근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도난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었고 아무리 보안 시스템이 완벽해도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상통화를 준비한 채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주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춘 채 문을 천천히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주방 한쪽, 냉장고와 수납장 사이의 좁은 공간에 한 여자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몸을 최대한 숨기듯 마치 그곳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처럼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접시를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차갑게 식은 불고기 몇 점과 굳은 밥을 아주 천천히 집어먹고 있었다. 손으로 거의 경건하다고 느껴질 만큼 조심스럽게. 집에서 일한 지 4달째인 가사도미 한미정이었다. 불이 켜진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토끼처럼 놀란 눈동자 안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했고 강대뼈가 도드라져 있었다. 손가락은 지나치게 가늘었고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들킨 사람의 긴장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굶주린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이 넓고 풍요로운 집에서 자신이 고령한 사람이 바닥에 웅크린 채 남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다. 미정은 접시를 내려다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 씹고 있었다. 마치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나. 그녀와 민준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미정의 턱이 멈췄고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접시를 붙잡았다. 마치 그 접시가 자신의 삶 전부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는 그냥.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눈물이 맺히더니 그녀는 그것을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곧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해고만은,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일자리가 꼭 필요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민준의 가슴 어딘가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여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울음은 단지 이 순간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과 생존, 그리고 오랜 절망에서 비롯된 울음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미정 씨.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날 밤, 이 주방에서 시작된 침묵의 순간은 서민준의 삶을 그리고 한미정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주방의 바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미정은 그날 밤 거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원룸의 천장을 바라본 채 그녀는 수십 번도 넘게 눈을 감았다 떴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의 온기, 서민준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울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왔다.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괜찮다는 말은 언제나 잠시뿐이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옆에서 잠든 새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맏딸 한수호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자고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다. 미정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그녀는 과거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8해 전,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의 한미정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다. 교단에 서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아이들의 이름과 목소리는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음악 같았다. 그녀는 수업 준비에 열정적이었고 학부모 상담에서도 진심을 다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미정 선생님은 우리 얘기를 진짜로 들어줘요. 그 말 하나로 그녀는 밤늦게까지 수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반에서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한 여학생. 미정은 그 아이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아이는 숙제도 잘 해왔고 수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부터 아이의 체육복이 자주 더러워졌고 쉬는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미정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늘 괜찮아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 괜찮아요를 그녀는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 사건이 터진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학교 전체가 소란스러웠고 교무실에는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의 몸과 마음은 심각하게 다쳐 있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담임이 뭘 했습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몰랐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질문들을 견뎌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구들이 매일 놀렸어요. 때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학교는 책임자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담임교사인 그녀였다. 조사 결과는 관리 소홀. 그녀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부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교사의 무관심, 아이를 옥상으로 몰아넣다. 그녀의 이름은 기사 제목 아래 그대로 노출되었다. 며칠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교사 자격은 정지되었고 학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재취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가 올렸던 교육자료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까지 끌려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커튼을 닫고 휴대폰을 꺼두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을 여유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의 유일한 위로처럼 보였다. 당신 잘못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기대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변했다. 일은 불안정했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다.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 모두 빼간 채 미정은 새 아이와 함께 남겨졌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교단으로 돌아갈 길은 막혀 있었고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청소, 식당, 가사도우미,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다.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것. 그 삶은 그녀의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렸지만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민준에게 그 모습이 들켜버렸다. 미정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혹시라도 내일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해고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 시각, 같은 밤, 서민준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래교육그룹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주방 바닥, 작은 접시, 떨리는 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온 걸까? 교육을 말하면서 성공과 기회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옆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아내 윤지원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더 알아야 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숨어서 음식을 먹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과거는 정말 끝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인가? 그 질문이 곧 또 다른 파문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고 통보도 차가운 전화 한 통도 없었다. 한미정은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여느 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말없이 치웠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다. 서민주는 그녀를 피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바꾸었고 집에서도 마주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미정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침묵은 언제나 예고 없는 폭풍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변화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토요일 오전 현관에서 낮은 고백 구두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여자가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코트,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또렷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저는 윤지원입니다. 미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직주인의 아내. 그녀는 본 적이 있었다.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건 적은 없었다.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미정은 자동처럼 허리를 숙였다. 지원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 한쪽, 커다란 창가 옆 소파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원이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결국 전해졌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도 사실이고.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부끄러워서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끄러워서요. 아이들이 셋이에요. 하루라도 일을 지면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말을 꺼내자 그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 규칙을 어긴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집에 가져갈 음식도 없어서.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손가방 위에 얹힌 손이 조금씩 굳어갔다.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8살, 6살, 4살입니다. 지원의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혼자 키우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미정 씨,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미정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교사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에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 하나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 일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다. 이미 충분했다. 이 이상은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지원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이력서, 인사 규정 대신 전혀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교육재단에서 수없이 많은 교사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조용히 무너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미정 씨. 지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미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에요. 제 이름은 이미 끝났어요. 기록도, 평판도,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지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그럴까요? 그 질문은 미정의 가슴을 세게 쳤다.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미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이미 한 번 버려졌습니다. 지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회사에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력 단절 교사나 자격 정지 이후 재취득을 위한 과정이에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누가 정하죠?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단호했다. 미정 씨가 그 아이를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실수였고 그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셨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 아이는 아직도 제 꿈에 나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웃고 있는 교실 문 앞에서 혼자 서 있어요. 제가 그 애를 보지 못했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정의 앞에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선생님을 원할까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번 무너져 봤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일까요? 그 질문은 미정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잠시 후 지원은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회는 닫아두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소은은 어른처럼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다시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엄마가 좋아했던 일 다시 하는 거야. 미정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무섭지만 그렇기도 해. 소은은 작게 웃었다. 무서워도 해보면 되잖아.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에 미정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교사 시절 쓰던 노트를 꺼냈다. 낡은 표지, 빛바랜 글씨.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녀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또 다른 밤, 른지호는 남편 서민준에게 말했다. 당신이 본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문을 열고 있었다. 한미정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손에는 오래된 볼펜, 앞에는 지원이 건넨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 종이를 들었다 놓았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낯선 언어처럼 보였다. 자신이 다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지, 교실이라는 공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신청서를 작성해 내려갔다. 신청 동기란에는 단 한 줄만 적었다. 아이들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교육원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난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과 신축 강의동이 섞인 그곳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처럼 보였다. 첫 수업날, 미정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교문을 넘었다. 강의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력 단절 여성, 일가로 잠시 교단을 떠났던 이들, 자격 재취득을 원하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모두들 나름의 사연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미정은 여전히 자신이 가장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한미정 씨. 출석을 부르던 담당 교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정은 움찔하며 대답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교실 안에 몇몇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눈빛, 조심스럽고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두려웠다.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교과 내용은 익숙했지만 교육 현장이 바뀐 만큼 새로운 지침과 기법이 많았다. 디지털 수업 도구, 학생 중심 수업, 심리 상담 기초. 미정은 처음엔 따라가기 벅찼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그녀의 뇌는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점심시간,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예전에 전주에서 근무하셨던 한미정 선생님 맞죠? 미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최날이라고 해요. 예전에 잠깐 교사 생활하다가 아이 낳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선생님 기사 본 기억이 나서요. 그 말에 미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죄송해요. 그 이야기는 아노, 그런 말 하려던 건 아니에요. 나리는 급히 손을 저었다. 사실 저도 그때 기사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상황이면 나라도 몰랐을 것 같다고.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리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자기만의 그림자 하나쯤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고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미정의 마음에 작은 틈을 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로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준비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았다. 나리는 미정보다 5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람을 배려했고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 미정 선생님, 혹시 실습은 어디로 나가세요? 어느 날, 나리가 물었다. 아직 학종은 아니지만 미래국제학교 쪽 얘기가 있어요.
나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거기요. 그쪽 실습 자리 나기 어렵던데. 완전 먼 문이잖아요.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지원 사모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좋겠다. 근데 부담도 크겠어요. 거기 학부모들 무섭다는 소문이 있던데. 미정은 그 말에 가볍게 웃어버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여전히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실습 배정 확정일, 그녀는 교육원 담당자에게 최종 공지를 받았다. 한미정 선생님, 미래국제학교 5학년 A반으로 배정되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손 안에서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실습 첫날, 학교 앞에서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넓은 운동장,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 최신식 교실, 모든 것이 번듯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 문 앞에 세워진 미래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문구가 그녀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다가왔다. 담당 교무실에서 인사를 마친 뒤 그녀는 배정받은 반의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교실, 그곳은 오래도록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공간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 반에서 실습하실 한미정 선생님이십니다. 담임 교사가 소개했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중 몇 명이 인사를 받아주었고 몇 명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뒷줄 한 자리에 앉은 소년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미정은 곧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하람. 반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나고 아버지가 학교 후원의 고위 간부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늘 미정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왔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하람은 일부러 걸음을 멈췄고 미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강남 XX 아파트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세요?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과거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엔 문프로 신이다. 게르네데 와나크. 이하람의 말은 한미정의 가슴 깊은 곳에 박힌 모처럼 남았다. 혹시 강남 XX 아파트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실습 기간 동안 그녀는 하람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또렷했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겨냥하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들조차 숨막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교무실에서 속삭이는 교사들의 말, 복도에서 속닥이는 아이들의 대화. 미정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기사, 캡처된 사진, 구체적인 연도까지 덧붙여진 이야기였다. 실습 교생 선생님이 예전에 큰 사고 있었던 분이라던데. 자격 정지됐던 사람 아니야. 무슨 초등학생 자살 사건. 처음엔 몇몇 아이들의 수근거림이었지만 곧 학부모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실습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미정의 실명은 적히지 않았지만 이력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미래국제학교가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나요? 우리 아이가 그런 사람 밑에서 수업을 듣는다고요? 관리 제대로 하세요.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고 학교 측은 곧 그녀를 교무실로 불러들였다. 담당 교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요즘 학교 게시판 상황.
알고 계시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당장 실습 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부 측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 후원금이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학교는 그녀를 보호해줄 수 없었다. 아니,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기숙사 방에서 오래도록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다시 그 감각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그 감각. 다시 혼자가 되는 것만 같은 불안. 아무리 달려가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너는 안 돼라는 냉정한 결론뿐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다. 미정 씨, 나예요. 지원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람이라는 아이, 서 회장님 말은이 맞아요. 내부적으로도 다 파악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버겁겠지만 버텨줘요.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요.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 날 미정은 학교로 다시 출근했다. 교실에 들어설 때 아이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삭이는 목소리, 교묘한 거리두기.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그러나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가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다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중엔 혹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가 무시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잘 모르면서 틀렸다고 지적받은 적은요? 아이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속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그렇죠. 그런 기분 누구나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미정은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이들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수업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다. 멋진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질문을 했고 어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와 런피를 빌려달라고 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곧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다음 주 초 학교 행정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교감과 교장은 미정을 부르지 않은 채 그녀의 실습 자격 여부를 논의했다. 하람의 아버지가 직접 항에 전화를 했고 후원금 삭감을 언급하며 압박을 넣었다. 이하람은 여전히 교실에서 조용히 미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 전에 교사였다가 애 하나 자살시킨 사람이라던데. 그 말에 교실은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미정에게로 향했다. 더 이상은 조용한 판단이 아니었다. 그건 낙인이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기숙사에서 가방을 쌌다. 실습 종료까지 2주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방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교실에서 항상 조용히 있던 아이, 이름도 잘 불리지 않던 그 아이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이상하리만큼 맑은 빛이 있었다. 저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른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느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제발요.
그날 밤 미정은 가방을 다시 풀었다. 자신을 기다리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과거가 아무리 따라와도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미정은 떠나지 않았다. 기숙사 가방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교복 차림의 아이들 사이를 지나 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칠판 앞에 섰고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한 아이, 두 아이, 조용히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선생님, 어제 수업 재미있었어요. 그 얘기 다시 해주세요. 저도 글 써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즈음 교무실에서 또 한 번 호출이 왔다. 한 선생님, 본부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교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실습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원래 기간보다 일주일 앞당긴 일정이에요. 대신 수료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혹시 학교에 이해 제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은 체념이 아니었다. 책임감이었다. 더 원하지도, 더 싸우지도 않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떠날 때가 오면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세상의 법칙이자 지난 날을 통해 터득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태도는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윤지원은 본부회의 결과를 들은 뒤 서민준과 마주 앉았다. 실습 중단. 그 결정, 당신이 알고 있었어. 들었어. 본부에서도 결정을 내렸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원아.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도 책임져야 할 게 있잖아. 학교는 기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해. 이건 현실이야. 현실을 말하는 당신이 그날 밤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을 기억하긴 하나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은 완벽한 이력서보다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믿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교실에 들어선 미정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다. 한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수업 시간 공개 수업하실 수 있겠어요? 담임 교사가 물었다. 학부모 몇 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미정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공개 수업. 그 단어는 그녀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 한 명이라도 진심을 본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수업 주제는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칠판에 적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수업 당일, 교실 뒤편에는 여러 명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은지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하람의 어머니는 끝까지 냉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몇몇 학부모는 팔짱을 낀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미정은 떨리는 숨을 눌러가며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될까요? 아이들의 손이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다. 친절한 사람이요. 웃긴 사람이요. 잘 도와주는 친구.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는 감정이 남는 사람을 기억하죠. 기쁘게 해준 사람, 울게 만든 사람, 혹은 아프게 했던 사람.
그녀는 조용히 칠판 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은 한 아이를 잊지 못해요. 그 아이는 조용했고 자주 혼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많은 걸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기회를 내가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교사 자격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죠.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제때 손을 잡지 못했으니까요. 미정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실수 본 선생님, 멋주 있다가 간 사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어른.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다시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 같은 어른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업이 끝났을 때 교실은 조용했다. 그러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한두 명의 학생, 곧이어 모든 아이들이 손뼉을 쳤다. 교실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윤지원은 눈시울을 붉힌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공개 수업 이후 그 영상은 학교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교육 아닌가요? 우리 아이도 저 선생님 수업 듣고 싶다 했어요. 과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언제까지 갈 건가요? 파문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번져갔다. 그리고 그 파문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가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조용한 교실 뒤편, 고개를 들지 않던 아이.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미정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다시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미정은 비로소 알았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 후에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개 수업 이후 학교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한미정은 여전히 실습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단순한 실습 선생님이 아니었다. 복도에서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쉬는 시간이면 누군가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교사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던 시선이 이제는 이해와 런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수업을 지켜본 몇몇 교사들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한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 자꾸 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마음은 조용히 저물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조금씩 따뜻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끝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실습 마지막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했다. 교탁 위에 마지막 수업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이 교실에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누군가 복도에서 그녀를 불렀다. 한미정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자 학교 행정팀 직원과 함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미정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 놀랐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뻐근하게 울렸다. 저 기억 못 하시겠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윤지예요. 전주 오후초등학교 5학년 비반이었어요. 미정의 손에서 준비물이 떨어졌다. 정윤지. 그 이름은 가슴 속 깊이 묻어둔 기억이었다. 그녀는 한때 미정의 제자였고 그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반의 학생이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다. 차마 다가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저도 전학 갔어요. 우리 반 친구들 거에 다 흩어졌고 저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은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근데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요. 윤지는 작게 웃었다. 그날 선생님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들 저 친구랑 어울리지 말라고 할 때 선생님만 제 편 들어줬잖아요.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기사에도 뉴스에도 다들 나쁜 얘기만 했죠. 윤지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때 제 이름도 얼굴도 안 나왔지만 저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인터뷰 요청이에요. 언론사랑 연결돼 있어요. 저 이제 어른이니까요. 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겪은 선생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미정은 봉투를 손에 쥐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와서 이런 걸.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다시 서는 걸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도 이제는 그 기억 속에서 걸어 나올 시간이잖아요. 그 말은 미정의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다. 기억에서 걸어 나오는 것. 그녀가 평생 바라면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는 조용히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 대표, 일부 교사, 그리고 학생 20명 이상이 서명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함미정 선생님을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습 논란에서 한 사람의 삶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결국 미정의 인터뷰는 소규모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어 더 큰 매체로 번져나갔다. 제목은 이랬다. 버려진 교사, 다시 아이들 앞에 서다. 기사에는 윤지의 증언도 함께 실렸다. 제가 기억하는 함미정 선생님은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진심이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인터뷰가 퍼진 후 SNS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과거에 실수한 교사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는가? 찬반은 분명히 갈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함미정이라는 이름을 단지 뉴스 제목 속의 책임자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학교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 달 후 미래국제학교는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함미정 선생님을 다음 학기 특별계약 교사로 채용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교육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되묻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답입니다. 발표 당일 미정은 학교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겉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기분 어때요? 은지였다. 미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걸어가야지.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은지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저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두 사람은 긴 시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학교 정문 앞에 첫눈이 내리던 날, 함미정은 새하얀 교사 출입증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 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함미정 특별계약교사 5학년 담당. 계약이 확정된 날, 그녀는 서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들어갔다. 아이들이 없는 빈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구걸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는 절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그 문 앞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 공책과 새 신발을 신고 분주히 움직였고 미정은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선생님이다. 어느새 뛰어오른 아이 하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름은 소정. 지난 실수 당시 수업 끝나고 그녀에게 떠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아이. 선생님 진짜 다시 왔어요. 진짜요. 미정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웃었다. 응, 선생님, 다시 왔어. 미정이 맡은 반은 5학년 3반. 구성은 다양했다. 활발한 아이, 조용한 아이, 눈치 빠른 아이, 무심한 척하지만 예민한 아이. 각자의 배경도 성격도 달랐지만 미정은 처음부터 그 모든 차이를 기꺼이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수업 날, 그녀는 칠판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선 누구든 어떤 말이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어려운 말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그 눈빛에서 조심스러운 신뢰의 시작을 읽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반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늘 수업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아이. 이름은 정아륜. 책상 맨 뒤 구석. 항상 늦게 교실에 들어오고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고 쉬는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미정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태도를 느꼈다. 그저 조용한 아이로 넘기지 않았다. 하륜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고 활동 시간에 옆을 지켜보며 작고 소심한 행동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다 어느 날 하륜이 급하게 화장실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수업 중 조용히 울음을 삼키던 아이가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것이다. 미정은 곧장 교실을 나섰고 복도 끝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는 하륜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멀찍이 앉았다.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 있을게. 미정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륜은 결국 입을 열었다. 괜히 태어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미정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8해 전에 교실 문 앞에 자신이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미정은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 하나가 솟구치는 걸 느꼈다. 그녀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하륜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바쁘다는 말뿐이었다. 며칠 뒤 어렵게 시간을 맞춘 상담에서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하륜의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좀 예민해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집에서도 똑같아요. 애가 혼자 상상해서 우울해지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게 보신 건 아닐까요? 미정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바쁜 부모, 지친 부모, 무관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도 방향을 모르는 어른.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절망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하륜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 교사로서 미정은 학급 출석부에 결석 표시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학교복지 담당 교사와 협의했고 결국 담당 기관과 연계하러 가정 방문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행히
하루는 무사히 발견되었다. 자신의 방문을 막은 채 방 안에만 있었던 아이.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 그 소식을 들은 미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이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륜이 다시 학교에 왔을 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다. 여긴 내가 말해도 되는 곳이야. 틀려도 되고 울어도 돼. 선생님은 여기 있어. 하륜은 조용히 그 쪽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미정에게 살짝 다가와 말했다. 그 쪽지 진짜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선생님은 그걸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하루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불안했고 어딘가 깨지기 쉬워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미소였다. 한미정은 이제야 깨달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도, 상처도, 책임도. 그러나 그것을 안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진짜 교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는 교사입니다. 넘어졌고, 다시 일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시 서 있습니다. 한미정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출석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삶을 존중하며 그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인사했다. 잘 잤니? 오늘 기분 어때? 힘든 일은 없었고. 작은 질문 하나에 아이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가끔은 별것 아닌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이야기를, 또 어떤 아이는 형의 무관심이 얼마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지를 털어놓았다. 미정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그녀의 교실은 서서히 변해갔다. 조용했던 아이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무리에서 소외되던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장난만 치던 아이가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은 얘 다시 교사하기로 했어요. 그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미정은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한 아이를 잊지 못해서. 아이들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듣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아이든 반드시 들으려고 해요. 그 말에 교실 뒤편에 한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룬이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닫혀 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근데요, 선생님도 무서울 때 있어. 미정은 작게 웃었다. 그럼, 아주 많아. 지금도 무서울 때 많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겁나고.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무서워도 계속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라서야. 그 말은 교실을 울렸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울렸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이하람의 어머니였다. 단정한 차림에 차가운 얼굴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색이 있었다. 한 선생님, 시간 잠깐 괜찮으실까요? 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함께 상담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람의 어머니는 곧바로 말을 꺼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집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도 하람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다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그 아이 아시죠? 예민한 거. 무엇보다 자기 기준이 아주 강해요. 그게 때로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만들곤 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람이는 선이 또렷한 아이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확신을 가져요. 하지만 요즘엔 조금씩 균형을 배우고 있어요. 자기 말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람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자기 고민을 털어놨대요. 자기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괴롭다고. 그 말에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람의 겉모습만 보며 무조건적인 자신감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 이면에 그렇게 깊은 보란이 숨어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한 선생님. 하람의 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미정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걸 믿게 해주는 어른 한 명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하람은 교실에서 훨씬 부드러워졌다. 여전히 또렷한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엔 친구들에게 칭찬을 건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는 결국 교실 전체를 바꿔놓았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익명의 학부모가 쓴 글이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실패한 사람이래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실수한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글은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미정 선생님의 교실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르다는 말은 때로는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존중의 의미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스스로 바뀌도록 기다려주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뿐이었다. 방과 후 교실을 정리하던 미정은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선생님, 저 이제 매일 학교 오고 싶어요. 처음이에요. 학교가 좋은 곳일 수도 있단 생각 든 거. 쪽지에는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미정은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도.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날 미정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어른들이 이 교실에 일어나는 작고 위대한 변화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다. 운동장의 나뭇가지엔 작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교실 창가에도 따뜻한 빛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졌고 복도엔 웃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한미정은 매일 아이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달라진 건 계절만이 아니었다. 선생님, 우리 반이랑 다른 반이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니? 그냥 우리 반은 말하면 들어주는 반이에요. 그 말은 미정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귀 기울여 들었고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시 한번 시도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었다. 그 단순한 태도가 이 교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어느 날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한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곳엔 교장과 더불어 윤지원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지원은 밝은 얼굴로 미정을 반겼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교장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설명했다.
교육청과 협력해 우리 학교가 회복적 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한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사례가 그 중심 모델로 제안되었어요. 미정은 놀라움과 동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방식. 그게 진짜 교육이란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너무 과한 평가예요. 저는 그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바로 의미 있는 변화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어야죠. 미정은 말없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녀가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도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 진심이.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기적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날, 도망가지 않기로 한 날, 아이 한 명의 손을 끝까지 잡기로 한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교실로 이어진 것이다. 6월 학급 발표회가 열렸다. 미정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주제를 정하고 대본을 쓰고 연습했다. 주제는 단 하나였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무대에 선 아이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실수했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 용기 내어 말한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종이를 꺼냈다. 그 아이는 정하은이었다. 나는 예전에 학교가 무섭고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말하면 혼날까 봐 조용히 있는 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반 선생님은 틀려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틀려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가 좋아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발표회가 끝나자 교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 모두가 일제히 손뼉을 치고 있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이도 있었다. 미정은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보호만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다시 이곳에 서야 했던 이유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교실. 미정은 책상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교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교사가 아니다. 오래전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을 이제는 흔들림 없이 꺼낼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과 다시 살아가는 교사다. 그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어 한 줄을 썼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았다. 얼마 후 그녀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윤지였다. 예전의 제자, 그녀를 인터뷰로 세상에 다시 연결해준 아이. 편지 속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교육대학원에 지원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요. 제 삶을 바꾼 어른 한 명이 있었다는 걸. 저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 누군가 쓰러지는 곳, 누군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바로 그곳에 함미정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